자, 이틀 뒤면 1987년 고문 치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당신 학생이었죠. 박종철 학생 31주기입니다. 그 현장이 남영동 대공 분실이죠. 예. 그런데 이 대공 분실을 시민들 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에 앞장서고 계신 박종철 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 모레인데 그러면 일요일이라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없어서 이틀 먼저 모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최근에 아주 바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1987이라는 영화가 예상치 못하게 이 1987의 기억을 확 끌어당겼어요. 그죠? 예.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영화도 대단히 완성도 있게 나왔다고 하고. 예. 몰입도가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 감독님이 훌륭한 분이죠. 예. 예. 장준환 감독. 예. 대단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동안. 빛을 잘 못 보시다가.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빵 터졌습니다. 예, 천재적인 감독 이렇게 평가는 받는다고 하는데. 20년째 천재 소리가 드디어 진짜 큰 영화를 만들었는데 자, 이 남영동 대공 분실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지금은 이제 경찰청 인권센터가 들어서 있는데요. 예. 2005년까지는 여기가 대공분실이었고요. 2005년 하반기에 이제 홍제동으로 이제 대공분실 기능을 옮겨갔고요. 지금 이제 경찰청 인권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아, 여전히 무슨 기념관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그냥 경찰이 쓰고 있었군요. 계속해서. 예, 경찰이 자신들이 이제는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났다. 이런 걸 좀 과시하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좀 사용하고 있죠. 그럼 과거와 같은 모습 그대로 유지되지도 않겠네요, 당연히. 2000년경에 한번 여기를 리모델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509호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신 곳만 옛날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다른 곳은 좀 리모델링이 돼서 일정하게 좀 변형이 됐죠. 아, 그래요? 예. 네. 몰랐네요. 그러면은 지금 청원도 진행하시고 이 사업을 앞장서신 거는 과거와 똑같이 복원을 해서, 그죠? 시민들이 공간에 가서 그 기억을 되살리고 혹은 그 사건이 잊지 않도록 만들고 1987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뭐 이런 공간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예, 이곳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 좀 뭐 이렇게 변형된 것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이런 형태로라도 보존되어 있는 곳은 사실 이곳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곳이 뭐 남산에 중앙정부부 안기부가 있고 네. 그 또 서빙고 그 보안사 대공분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사실 거의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진 거고요. 이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의 상징적인 공간 중에서 이 살아남아 있는 곳은 사실은 여기 남영동 대공분실밖에 없어서 이곳은 그대로 지켜야겠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는 그런 생생한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갑니다. 예.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아껴두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박종철 열사와 동기시잖아요? 예. 동기신데 이 영화가 사건을 다루다 보니 학생 박종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빠졌다. 물론 영화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다룰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박종철 학생으로서 박종철 친구로서 박종철을 아시는 분들은 그 점이 아쉽다라고 하던데. 예, 이게 87년 1월 14일 그 박종철이 이제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영화다 보니까. 그렇죠. 예. 사실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죠.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나 이게 주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워하죠. 인간 박종철의 모습 이런 걸 볼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도 만나서 뭐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종철이가 어땠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참 따뜻한 친구였고요. 그리고 눈이 맑은 친구, 그리고 이 친구들, 후배들 잘 챙기는 친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상남자 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절실하게 이 과거를 좀 이렇게 떠올리게 만들어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눈이 맑으면 상남자입니까? 주변을 좀 잘 챙겼죠. 예. 그렇군요. 저도 눈은 맑은 편인데. 네.
애초에 대공분실로 끌려간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예. 뭐 피의자로 잡혀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수배 중인 한 선배가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예, 있는데. 그 선배를 찾으려면 박종철을 족치면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첩보를 상대방이 입수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숙집에서 불법 연행을 하게 된 거죠.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그렇게 끝내 불지 않았던 그 선배는 사실은 보수 정당에 예, 들어가셨고. 근데 이제 종철이가 끝내 불지하는 거는 뭐 자연인 그 선배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는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서 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었는데 그 조직이 붕괴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호받았던 그 선배가 보호할 가치가 없었다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판명이 나는 아이러니가 예. 있다는 정말 뭐 그건 별개의 얘기니까요. 예, 예. 예. 처음 그러면 그 친구 박종철의 사망 소식은 언제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다음 날이죠. 1월 15일. 그때 중앙일보 석간에 이제 처음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나온 건데요. 저도 이제 그 당시 수배 중이었는데 중앙일보 석간을 사서 이렇게 사회면을 펼쳐봤다가 그 소식을 좀 접했죠. 놀라셨겠습니다. 예, 뭐 처음에 충격이 컸고요. 그래서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좀 뻔히 아니까 이게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 이런 게 막 치밀하고 올랐고요. 근데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저도 수배 중이다 보니까 언제 잡힐 수 있다. 잡히면 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고문받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 이런 게 엄습해 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도 했지만 위축도 시켰겠어요.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당시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좀 그런 한순간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세 가지 감정이 이렇게 뭉쳐서 아주 묘한 감정 속에 제가 한동안 휩싸였었죠. 두 가지밖에 말씀 안 하셨는데 한 가지 감정은 뭡니까? 충격 그 자체. 충격.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은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밝힌 건 보수 정권이다. 예. 굉장히 창의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전에도 비슷한 이야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 안상수 당시 수사검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인물도 이제 그쪽에 있었고 또 그 아까 나왔던 그 선배도 그쪽에 있었고 그러다 예, 그쪽에 보니까 있었죠. 출판 기념회를 그 똑같은 책을 글자 하나 안 바꾸고 이 제목만 바꿔서 이 책을 다시 냈었어요. 안상수 어떡해요? 검사가 안검사 일기 뭐 이랬다가 네. 6월 민주항쟁과 박종철이었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속 내용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출판 기념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 축사를 한 사람들이 네. 비슷한 이야기를 했대요. 6월 민주항쟁의 주역이 우리다. 우리도 6.29 선언까지 또 발표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6월 민주항쟁의 주역이 어떤 논리로 자신들이 주역이라는 거죠? 박종철 사건의 진실을 밝힌 안상수가 우리 당에 있고 그 사건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그 인물이 선배가 우리 당에 있다. 뭐 이런 황당한 해괴한 논리를 좀 만들었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곽상도 이분도 사실 그 당시에도 검사였고요. 또 얼마 후에는 그 유명한 강기훈 유서 대필 그 조작 사건. 그 당시에 수사검사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재는 개편이다. 뭐 이런 말이 떠오르고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검찰 수사팀이 얼마나 그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섰는지 이런 걸 뻔히 알았을 텐데 그런데도 그렇게 뻔뻔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곽상도 의원은 뭐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도 이미 진실을 밝힌 사람들은 이부영, 한재동 뭐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깔려 있는 우리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열망 이런 거였는데 엉뚱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죠. 사실 이런 영화가 이렇게 이런 시점에 나와주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여전히 살아계실 때 친구들 뭐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살아있을 때 이런 영화 나와준 게 다행인 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상도 하기 힘든데 이렇게 주장하는데 시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더 이상 학생 박종철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양쪽 주장이 또 팽팽하게 맞서는 그렇게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기득권층이 어떻게 역사를 조작하는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예. 근데 마침 지금은 그게 터무니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으니까요. 예. 코웃음 치는데 저는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영화가 이쯤에 나와준 게 굉장히 다행이다 싶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 지금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바꿔달라는 이 사업 있잖아요.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시민들이? 저희들이 지금 청와대 지금 국민청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검색창에서 이 국민청원, 인권기념관 이렇게 치면은요. 바로 그게 나오고요. 거기에 좀 함께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청와대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바꿔달라고 청원을 거기에 좀 함께 우선 동참을 해주시고요. 네. 지금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영화 1987 끝나고 나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캠페인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알리고 그래야 하니까. 근데 이건 그냥 단순히 외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뭐 사실은 법을 바꿔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냥 이 청와대가 결단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겠군요.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꿔주십시오라는 청원의 청원 현재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19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 방송 들으신 분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